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따스하게 번져 있었다. 작년 여름부터 함께 살게 된 엄마 민자 덕분에 생활이 정말 편해졌다. 매일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빨래와 청소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자는 54시지만 동년배와는 확연히 달랐다.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에 40 초반으로도 보일 정도로 젊었다. 세련된 옷차림과 우아한 매너까지 갖춘 엄마가 지연은 늘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민자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 갑자기 고급 화장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다이어트에 집착하며 체중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다. 옷차림도 한층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 심지어 백화점에서 비싼 향수까지 새로 샀다. 지연아, 이 향수 어때? 너무 진하지 않지? 민자가 손목에 향수를 뿌리며 물었을 때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썼나? 그리고 그 향수는 너무 젊은 여성들이 쓸 법한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이었다. 더욱 이상한 건 남편 진호의 반응이었다. 장모님 정말 젊으시네요. 제 친구들 엄마들과는 비교도 안 돼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머, 고마워 진호야.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지. 그 대화를 들으며 지연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엄마가 진호를 부르는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애교 같은 아니면 설렘 같은. 그리고 진호도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편안하고 친근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서 민자와 진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야, 어깨 많이 아픈 것 같던데. 내가 주물러 줄까? 아, 괜찮습니다. 장모님이 무슨. 괜찮아, 나 안마 잘한다고 소문났어. 지연이 아빠도 내 안마 받으면 금세 나았는데. 그리고 이어진 것은 조용한 침묵과 함께 들리는 작은 신음소리였다. 지연은 수세미를 든 손을 멈췄다. 가슴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 후로 지연은 무의식 중에 두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민자는 진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유독 신경 써서 만들었다. 진호가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짜장면을 끓여주고 진호가 피곤해 보이면 그의 좋아하는 차를 우려서 가져다 주었다. 진호야, 이거 마셔봐. 피로회복에 좋대. 아,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제가 이 차 좋아하는 걸 아셨죠? 어머, 그냥 짐작으로.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 차는 진호가 신혼 초기에 즐겨 마셨던 것으로 최근에는 마시지 않았던 차였다. 민자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더욱 이상한 건 진호의 변화였다. 평소 집에서는 운동복 차림이 대부분이었는데 민자가 온 후부터는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했다. 머리도 매일 정성스럽게 손질했고 면도도 더 자주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연은 회식을 일찍 빠져나와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남녀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지연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민자는 소파에 앉아 있고 진호는 바닥에서 민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TV를 보고 있었다. 민자의 손은 자연스럽게 진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다. 아, 왔어? 진호가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인사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진호 어릴 때 얘기해주고 있었어. 정말 귀엽게 생겼더라고. 어릴 때 얘기요? 응, 내가 모르는 진호 이야기들이 많아.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가 어떻게 진호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세히 알지? 그리고 둘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그날 밤 잠자리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우리 엄마랑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어? 아니, 왜? 장모님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이상해.
너무 친해 보여. 하지만 진호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지연은 그 순간 진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뒤 민자가 갑자기 어깨와 목이 아프다며 진호에게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다. 지연이는 중요한 회의 있잖아. 진호야, 장모 혼자 병원 가기 무서워. 부탁할게. 목소리에 애교가 가득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진호야.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민자가 진호의 팔을 살짝 붙잡는 순간 지연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그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저녁 늦게 돌아온 진호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다. 얼굴도 붉어져 있었고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뭐 했길래 이렇게 늦어? 물리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려? 물리치료 받고 저녁도 같이 먹었어. 장모님이 맛있는데 안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상했다. 진호 셔츠에서 민자가 쓰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다. 은은한 로즈마리와 백합 향이 옷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 당신 향수 바꿨어? 아니? 왜 그래? 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분명히 거짓말이었다. 그 후로 지연은 두 사람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민자가 진호의 컵을 닦을 때는 유독 정성스럽고 오래 닦았다. 마치 그 컵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진호가 없을 때는 그의 방 앞에서 서성이거나 그의 옷장을 정리한다며 옷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어느 날은 민자가 진호의 셔츠를 빨래하면서 유독 오래 냄새를 맡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셔츠를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빨래통에 넣었다. 진호도 변했다. 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확연히 달랐다. 민자가 있으면 더 신경 쓰는 듯 했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가끔씩 민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 같았다. 토요일 오후 지연은 진호의 대학 동기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진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진호야, 어릴 때 생각나네. 너네 집 유모 아줌마 진짜 예뻤는데 키읔키읔. 맞아. 너만 엄청 따라다녔잖아. 엄마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연락하냐? 궁금하다. 유모? 진호에게 유모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진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유모가 있었다는 건 중요한 정보 아닌가?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다. 다음 주 진호가 출장을 간 사이 지연은 그의 서재를 뒤졌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참을 수 없었다. 노트북의 어린 시절 폴더를 열었을 때 지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수십 장의 어린 시절 사진들 중에서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다. 흑백 사진 한 장. 5살쯤 되어 보이는 진호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앞치마를 두르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여성이 진호를 다정하게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엄마였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아무리 봐도 민자가 맞았다. 눈매, 코, 입골,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똑같았다. 그리고 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애틋하고 다정했다. 단순한 유모와 아이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자가 진호의 취향을 너무 잘 아는 것,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친밀감, 그리고 진호의 어색한 반응들. 모든 게 설명되었다. 그날 밤 지연은 엄마를 추궁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진호 어릴 때 본 적 있지? 민자가 차를 마시던 손이 순간 멈췄다. 컵이 살짝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사진 봤어. 진호 안고 있는 사진. 어떤 사진? 진호 노트북에 있던 어린 시절 사진. 앞치마 입고 진호 안고 있던 사진 말이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민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때 유모로 일했었어.
진호네 집에서.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옛날 일이야. 너희 만나기 훨씬 전 얘기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만 민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지연은 직감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진호가 2살 때부터 6살 때까지. 4년이나? 그럼 거의 엄마 역할을 한 거네. 그런 셈이지. 그래서 진호가 엄마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자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진호는 더욱 어색해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지연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진호야. 잠 안 와? 민자의 목소리였다. 진호 방 앞에서 나는 소리였다. 장모님. 이 시간에 왜? 나도 잠이 안 와서. 너도 그런 것 같더라.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장모님,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뭔가 잘못한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진호의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 망설임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진호야. 왜 자꾸 내가 생각날까? 장모님,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나. 내가 아플 때 내 품에서 잠들던 모습, 내 이름 부르던 목소리. 그건 어린 시절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도 그때 그 아이 같아. 순수하고 착하고.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다. 그냥 한 번만 안아만 줘, 어릴 때처럼. 장모님, 정말 안 돼요. 왜? 우리 뭔가 나쁜 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지연이는 모르면 돼. 우리 둘만의 비밀이면 되잖아. 긴 침묵이 흘렸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 지연은 온몸이 떨렸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후로 며칠간 지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자와 진호 사이에 뭔가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동 변화는 확연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피하려 하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가까워지려 했다. 마치 자석처럼 끌리면서도 위험함을 아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진호는 점점 혼란스러워했다. 민자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운 듯 하면서도 설레고 편안하면서도 위험한 느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현재의 감정과 뒤섞였다. 민자는 더 적극적이었다. 진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물러주며 우연을 가장한 스킨십을 늘려갔다. 진호야, 목이 많이 뻐근해 보이네. 내가 마사지 해줄까? 아,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봐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민자의 손이 진호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진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어때? 시원하지? 네. 정말 시원해요. 민자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애틋했다.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늦게 퇴근했을 때 두 사람은 소파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민자는 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진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지연이 들어오자 민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로. 지연아, 왔어? 진호랑 재미있는 영화 보고 있었어. 무슨 영화인데요? 로맨스 영화야. 나이 차이 나는 커플 이야기.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선을 넘은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봄비 내리는 목요일 오후 민자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평소와 달리 진호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유난히 조용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민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지연과 진호가 동시에 민자를 바라봤다. 나 임신했어.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진호의 손이 떨렸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임신했다고. 2달 됐어.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54세 엄마가 임신? 그것도 이 상황에서? 누구 아이인데요? 그 질문에 민자는 진호를 바라봤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다.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설마 진호 아이라는 거예요? 민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다. 가장 믿었던 2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어요? 지연아. 언제부터냐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자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지연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를 더 들어야 해요? 내 남편과 잤다는 얘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으로 내 남편과? 진호는 엄마가 키운 아이야. 2살부터 6살까지. 민자의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때 진호 어머니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어. 밤새 아이 돌봐도 고마운 소리 한 번 없었고 오히려 트집만 잡았지.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아이한테 너무 정이 든다며 하루아침에 쫓아냈어. 그래서 복수한다고 내 남편과 잤어요? 복수가 아니야.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 뭐예요? 사랑이야. 지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민자를 바라봤다. 사랑이라고요? 내 남편을. 내 엄마가.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장모님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어릴 때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엄마와 잤다고 기억이 떠올라서.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 모른다고?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나도 혼란스러웠어. 장모님을 보면 어딘지 그립고 마음이 이상하게 끌리고. 그래서 내 엄마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내가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진호는 서재에서 잠을 잤고 민자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밤을 새웠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 키스는 언제였을까? 자신이 회사에 있는 동안 2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진호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하필 자신의 엄마와. 그것도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새벽 4시경 지연은 진호의 서재 문을 열었다. 우리 얘기해야겠어. 진호는 소파에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아. 언제부터였어? 뭐가? 엄마와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냐고.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정확히는 1달 전부터. 1달? 1달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솔직하게 말해봐. 어떻게 시작된 거야?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내가 야근한다고 연락했을 때였어. 장모님이 갑자기 울고 계셨어. 울었다고? 어릴 때 기억이 난다면서. 나를 돌봐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위로해드리려고 안아드렸는데 그게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민자와 단둘이 대화했다. 엄마, 정말 임신한 거예요? 그럼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병원 진료 기록 보여주세요. 민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 왜 그런 걸 보려고 하니?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정말 임신한 건지 아니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짓말인지. 지연아,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럼 증명해 보세요. 민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에서 진료 기록지를 꺼냈다. 지연이 자세히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했다. 이게 뭐예요? 뭐가? 이 날짜 3주 전이네요. 그런데 임신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민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계산을 잘못했나 봐.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리고 이 병원. 산부인과가 아니라 내과네요. 지연은 진료 기록을 더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거 위암 검사 결과 아니에요? 민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 설마? 3기야. 3기 위암. 지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럼 임신은? 거짓말이야. 왜? 왜 그런 거짓말을? 민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죽기 전에 한 번만 행복하고 싶었어.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엄마, 위암이라니.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래. 그래도 왜 하필 진호를? 민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진호는 엄마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 사랑받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그때 진호 어머니는 정말 잔인했어. 나를 하인도 아니고 노예처럼 부렸지. 하루에 18시간씩 일해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없었고 실수라도 하면 욕설을 퍼부었어. 그래도 그런데 진호만은 달랐어. 아플 때 내 품에서만 잠들었고 내 이름을 부르며 웃었고 나를 필요로 해줬어.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와 동정,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럼 왜? 죽음 앞에서는 도덕도 윤리도 다 소용없더라. 그냥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 시절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어. 그날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위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 진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럼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짓말. 진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몰랐어. 장모님이 아프신 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연아,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그날 밤 장모님과 있었던 일. 사실은 내가 먼저 손을 잡았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장모님이 우시는 걸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진짜로 떠올랐어. 그 따뜻한 손길, 자장가 소리, 품냄새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엄마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한순간 혼란스러웠어. 3일 후 민자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연과 진호는 민자의 병실을 지켰다. 민자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진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진호야, 미안해. 장모님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 지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분노도 있었지만 죽음을 앞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엄마. 지연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미안해. 진호가 민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장모님, 제가 어릴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민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민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호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최근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연과 진호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솔직히 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날 것 같아. 나도. 장모님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아. 그럼 이혼하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싶지 않았다. 지연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민자가 미리 써둔 편지였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엄마가 가장 사랑한 건 너였어. 진호는 그냥 어릴 때 기억 속의 따뜻함이었을 뿐이야.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분노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혼란스러움도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실수를 연발했다. 그러다 3개월 전부터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중년의 온화한 여성이었다. 지연 씨, 배신감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는 완벽했어야 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지연은 조금씩 깨달았다. 엄마도 진호도 각자의 상처와 약함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진호였다. 1년 만이었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지연아, 안녕. 들어와. 진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여기 좋네, 혼자 살기엔 딱이고. 그래, 이제 적응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연아, 사실 온 이유가. 말해봐. 사과하려고. 제대로 된 사과. 지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지금 와서? 늦은 걸 알아. 하지만 안 하고는 못 견디겠더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도 상담을 받았어. 그래서 알게 됐어. 내가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였다고. 트라우마?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모성에 대한 결핍이 있었대. 그래서 장모님을 보면서 어릴 때 기억과 현재가 뒤섞인 거였어. 그래도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겠더라. 지연은 차를 끓이며 말했다. 나도 상담받고 있어. 정말? 응. 처음엔 너희를 미워했어. 특히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해. 그런데 상담사가 그러더라. 미움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조금씩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힘들어. 사람을 믿는 게, 특히 남자들을. 그럼 연애는? 아직 혼자 있는 게 편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진호야. 응? 엄마. 정말 아팠을 거야.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던 거겠지. 이해한다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마워. 그리고 너도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고. 지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나도 치유가 필요하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알겠어. 진호가 일어났다. 지연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 약속해. 너도.
진호가 나간 후 지연은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번엔 눈물 없이 읽을 수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일 팀 회식 오지? 새로 온 대리님이 괜찮던데 키읔키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갈게.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나쁘지 않더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완전히 치유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용서는 아직 어려웠지만 이해는 조금씩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새로운 사랑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과거는 아프지만 그 아픔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믿지지 않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소은이었습니다.